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 6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홍성군은 올해 축제 성과를 분석해 미흡한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산시 제2테크노밸리 내 금속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개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 108홀 규모의 충남 도립파크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내년 3월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홍성군이 올해 바비큐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군에서 자체 개발한 바비큐 등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은 건데요. 홍성군은 이번 축제의 성공을 계기로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나흘간 6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전용 그릴을 자체 제작하고 테마파크형 바베큐존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콘텐츠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곳에는 관람차, 또 바이킹, 또 해적목마, 스핀 바베큐 틀이 놀이동산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이 볼거리를 제공을 했고요. 저희가 테마파크 바베큐존을 돌아보는 이 관람객들이 아주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문 요리사와 유명 유튜버가 대거 참여하면서 먹거리 콘텐츠도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지난 5월 미국 3대 바베큐 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MOU를 체결한 홍성군. 이번 축제에서 현지 요리사가 선보인 바베큐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국 멤피스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에서도 공식 방문단이 홍성을 찾아왔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바비큐 성지로서 홍성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제가 몰고 온 파급 효과는 지역 경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축제 기간 축산물 판매장 매출은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4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을 많이 증대시켰고 관내 숙박업소가 또 만실, 또 관내에 있는 식재료 등 경제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 기간 관련 콘텐츠가 SNS에 확산되면서 홍성군을 전국에 알리는 지역 홍보 효과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바베큐 페스티벌 관련 영상 유튜브 조회 평균 수가 250만 회이고요.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에서 SNS에서는 한 2,000건이 넘게 현재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홍성군을 전국에 알리게 되었고 또 이와 함께 홍성의 우수한 한우, 한돈 그리고 다양한 농특산물 그리고 관광지까지 알리는 아주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종원 대표와의 협업을 끝내고 홀로 서기에 나선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올해 축제는 홍성군이 직접 준비한 만큼 지역 특화 콘텐츠가 크게 늘었고 축제 운영 능력도 한층 탄탄해졌습니다. 축제 기간 안전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은 아주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했고요. 이 장비 또한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릴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홍성군은 내년 축제에선 주차 편의시설을 늘리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무장해 축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이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아산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밤 11시 15분쯤 아산시 은봉변 제2테크노밸리 내 금속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불로 776제곱미터 공장 1개 동이 전소되고 집기류가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직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남양면 일대에 108홀 규모 충남 도리파크 골프장이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금강유역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골프장에는 클럽하우스와 교육센터,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까지 충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청양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인가와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충청권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전 116.67, 세종 충남 117.54, 충북 117.85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평균 2.5%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흐름 위에 다시 오른 상황인데요. 체감 물가의 핵심인 농축수산물과 신선식품 가격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3%, 6.2%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폭을 크게 앞질렀는데요. 사과 가격의 경우 충청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나타난 가운데 충남은 21.2%나 급등했고 쌀 가격 역시 대전 기준 20% 이상이 뛰는 등 밥상 물가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김장철을 앞두고 급등했던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전월 대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신선 채소의 경우 세종은 마이너스 5.6% 하락하는 등 충청권 전반에서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과일, 곡물 인상폭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체감 물가 둔화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 학원비, 외식비 등 일상 서비스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쉽게 줄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4일)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입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4일 아침 대전과 세종은 영하 8도, 홍성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도 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서해 중부 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산시가 지난 2일 양대동 일원에서 친환경 체험 관광형 자원회수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투입된 예산은 1,054억 원이며 지난 2012년 계획 수립 후 1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시설에는 하루 200톤 규모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과 94m의 전망대 등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편익시설로 찜질방과 사우나,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어린이 암벽 등이 들어섰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시설에 나온 폐열을 전력 생산에 활용해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방침입니다. 또 폐열을 단지 내 주민 편익시설과 인근 스마트팜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우리 서산시의 폐기물 처리 효율이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너지 또한 교육이 결합된 서산의 새로운 상징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시설과 체험관광시설이 함께 조성되면서 서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케이블 TV 지역방송은 지역 현안을 조명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며 공공재 역할을 해왔는데요. 유료방송 존폐 위기 속에 지역 언론 기능을 유지하려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에 큰 상처를 남긴 초대형 산불, 호남을 강타한 극한호우, 강원을 바짝 말린 가뭄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케이블 TV는 지역성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수익성 악화, OTT와의 경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블 TV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 케이블 TV SO에게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현황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케이블 TV의 보도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지방 정부를 견제해온 지역 언론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분권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근거, 입법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해설 논평 금지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해설 논평의 금지가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 공론장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의 160%를 넘어서는 방발 기금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 채널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제도적 보완점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검토. 정부 관계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해설 논평 규제 조정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 구조 그리고 지역 미디어 전체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다만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케이블 TV만의 대체할 수 없는 공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둘은 공존해야 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고 이후에 제가 노력할 방향입니다. 케이블 TV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계의 위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생태계를 지키려면 이제라도 케이블 TV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026년 당진시의 국비가 1,5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대산 당진 고속도로 734억 원과 성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342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당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과 소난지섬 도로 확포장 2,400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 안에서 누락됐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156억 원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약 20억 원 등도 추가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내년 서산 태안 지역 국비로 역대 최대 성과인 5,94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과 태안의 국비는 각각 3,831억 원과 2,020억 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7.3%, 3.8%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서 빠져있던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과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 지원, 서산 한우 역사박물관 등 5개 사업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태안군이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성평등 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를 3회 연속 통과했습니다. 태안군은 오는 2028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태안군은 그동안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시간 사용 독려와 가족돌봄 특별휴가 제공, 가족 건강검진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가족친화 인증은 양육지원과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심사해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3일 충남도와 기술보증기금 충남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 맞춤 연구개발 사업과 소부장기업 기술 이전 사업화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연구개발 지원과 이자 보전을 맡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와 보증 지원, 충남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연구개발 지원 기업 가운데 우수기업을 뽑아 기업당 최대 30억 원의 추가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